코로나19 신규 감염이 눈에 띄게 줄고 백신 및 검사 키트 보급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건데요. 참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현지에 우리보다 앞서간 미국 현지는 어떤 상황인지 메해리 의과대학의 임완수 교수님이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임완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선 그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메해리 의과대학 어디에 있는 대학이고 어떤 곳에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메해리 의과대학은 미국의 테네시 주의 내시빌이라는 도시에 네, 있는 의과대학이고요. 예, 여기 의과대학은 이제 들어보시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흑인들을 위한 의과대학으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그 거의 많은 그 흑인들 의사들이 저희 학교에서 배출이 되고 있고요. 예, 저는 여기 가정의학과하고 또 보건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저는 사실 의사가 아니고요. 원래 제 배경은 도시계획과 정책을 했습니다. 근데 네, 이제 그 이 얘기만 하면 굉장히 길겠지만 요새는 사람이 아픈 거를 요새 뭐 오미크론이나 이런 것들도 꼭 바이러스 때문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 때문에 걸리고 그러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나 뭐 직업이나 어디에 갔든지. 네, 그래서 그런 다양한 변수를 가지고 질병을 이해하는 것들. 그래서 의사가 환자를 제대로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도록 돕는 부분.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다양한 거 보는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질병의 이런 정보와 지역적인 그런 결합들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다 보니까 미국의 전반적인 이 헬스케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전문가다 이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내시빌에 있는 거군요. 내시빌이 그 컨트리 팝의 고향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여기 그 뮤직실이라고요. 네, 예, 거의 그냥 음악이 끊일 데가 없고요. 지금도 사실은 이게 너무 웃긴 게 사람들이 마스크 써야 되잖아요. 이런 데 예, 가면. 다운타운에 가면 그냥 굉장히 길게 바들이 있고 계속 컨트리송을 부르고 있는데 예, 다들 마스크 안 쓰고 그렇게 막 그냥 아닙니다. 그래갖고 제가 그 몇 번 다운타운에 갔다 놀라가지고 예, 그냥 다시 왔어요. 예. 음. 자, 지금 저희가 그 한국의 상황은 오늘 10만 명이 처음으로 넘어섰고요. 정말 음. 미국이 뭐 10만 명, 20만 명 할 때 우리가 와, 저 나라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그런 시기가 우리한테는 왔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하루 80만 명, 뭐 100만 명까지도 가던 그런 상황에서 지금 10만 명대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굉장히 그리고 네. 심지어는 일상으로의 회복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이 초래된 건지 지금 미국의 현재 상황을 좀 전해주실 수 있습니까? 현재 상황은 약간 불안불안하지만 데이터로 볼 때는 일단 코비드 걸린 환자들이 굉장히 이 오미크론 있기 전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하나는 사망률은 아직 높아요. 왜냐하면 이 확진하는 것과 사망률의 갭이 약 한 2주 정도가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 거의 굉장히 좀 희망적으로 하면서 제가 마침 오늘 이 방송 있기 바로 전까지 그 수업이 있었어요. 의대 네, 학생들하고. 예, 자꾸 물어봤더니 야, 이렇게 떨어지고 이제 끝날 것 같니? 그랬더니 예, 숫자로는 끝날 것 같은데 이게 2년 동안 하도 이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사니까 아직 사람들이 마음은 안 놓이는 모양입니다. 아, 어, 그러니까 네. 숫자는 좀 근데 많이 죽고 떨어졌지만 다녀요. 조금 심리적으로는 아직 완전 회복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심리적으로는 완전하게 회복은 안 돼 있는데, 네, 그런데 일단 저희가 사는 곳은 이제 남부예요. 남부고 전통적인 이제 공화당 텃밭 있는 곳이라 거의 마스크를 잘 안 쓰고 다닙니다. 예. 얼마 전에도 제가
그 장에 가봤더니 마스크 진짜 거의 안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에 반해서 뉴저지나 뉴욕 거기는 정말 아주 심하게 당했고 전통적인 그 민주당 쪽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쪽은 아직도 마스크를 많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임 박사님께서 코로나19와 관련한 그 서치, 그러니까 그러한 리서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리서치를 음. 통해서 나타난 유의미한 현상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와 관계된 것 중에 뭘 하냐면 그 미국에서는 백신을 거의 안 맞잖아요, 사람들이. 네, 많이 안 맞습니다. 지금 백신 그 율이 한 예, 60%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왜 사람들이 백신을 안 맞는지,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간단할 수 있지만 굉장히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정치적인 이유가 있고요. 네, 그리고 종교적인 이유가 있고요. 예, 또 이렇게 그 가버먼트에 대한 불신, 또 음, 인종 그런 다양한 것들이 모여가지고 백신을 안 맞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는 테스트도 안 합니다. 그 마스크도 안 쓰는 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구해가지고 그거를 정책에 사용하는 부분들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보험회사랑도 연관이 돼서 보험회사에 있는 모든 그 자세한 데이터를 가지고 또 백신 헤지턴스라고요. 사람들이 왜 백신을 안 받는지, 음,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어쨌든 그런 연구와 정보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지금 한국에서 오미크론 지금 이렇게 확산됐다고 다들 난리가 나고 좀 그렇잖아요. 네, 근데 데이터를 보면 예견된 일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정확하게 숫자는 맞히진 못하지만 이 방향으로 가고 이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예견된 일이니까 이 데이터를 가지고 앞을 예측하면서 그거를 그 계획과 정책에 쓰려고 그러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저는 한국이 지금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지금까지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다 한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선례가 많잖아요. 음, 미국, 뭐 프랑스, 영국 그런 선례들을 보면서 그걸 조절해 가지고 그 피해가 가장 그러니까 좀 덜하게 이렇게 많이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이 이렇게 지금 막 늘어나는 거는 미국이요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 중에 하나가 워낙 걸린 사람이 많아요. 너무 걸린 사람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또 이제 다시 이렇게 면역이 돼 있잖아요. 응? 인구의 한 3분의 그 1 걸린 정도가 됐다면서요. 아니요, 지금 걸린 게 한 4분의 1 정도입니다. 4분의 1. 근데 4분의 1이면 그래도 많이 걸린 거죠. 네, 네, 한국 숫자에 비하면요. 예, 그렇게 많이 걸리고 또 백신 맞은 사람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오늘 제가 숫자를 봤는데 한 75% 정도는 면역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어.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는 네, 될 만큼 막 주는 거죠, 이제. 근데 이제 한국은 일단 걸린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걸린 사람들이 많지 않고 그런데 이 오미크론은 백신을 1차, 2차 맞아도 이걸 보호하는 게 3, 4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응? 네, 3차를 맞으면 좀 많이 커버가 되는데 그래도 걸리는 사람들이 꽤 돼요. 근데 거기에다가 또 백신을 안 맞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어차피 백신을 맞은 분들도 이렇게 걸려야 되는 어떤 그런 포션들이 있는, 걸려야 된다 그러면 말이 좀 이상하지만 네, 걸릴 수 있는 포션들. 예.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구가 어차피 걸리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면역이 생길 때까지는 많이 걸릴 텐데 그거를 이렇게 그 조절을 해야죠. 그러니까 의료 시스템이 어느 정도 견딜 수 있게. 근데 음, 제가 오늘 굉장히 신기한 걸 봤는데 미국에서 한국이랑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곳이 미국 동부에 있는 메인주예요. 네, 메인주. 어? 메인주요. 메인주는 굉장히 이런 말은 뭐하지만 좀 의식 있고 음, 막 그런 사람들이 사는 데라 그 백신 그 율이 굉장히 높고요. 마스크를 막 쓰고 다니고 또 거기는 이제 좀 약간 막 산이잖아요. 그 위쪽이니까. 근데 여기는 그 코로나 확진자가 걸린 곳이 걸린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그 제가 이렇게 화면으로 좀 데이터 공유해도 될까요? 네, 혹시? 데이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저기 화면으로 좀 공유를 좀 할게요. 네. 음, 지금 안 되는데요. 아, 데이터 누가 공유하게 허락을 해주시면 제가 공유를 할게요. 공유 폴더를 공유하면 누가 허락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쪽에서. 네, 네, 근데 이제 뭐냐면 네, 메인은 다른 주는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막 올라갔다가 네, 바로 내려왔어요. 이제 어, 뭐 바로라는 게 그래도 이제 몇 달이죠. 근데 메인은 아직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네, 꾸준히 올라가는데 굉장히 천천히 올라가고 있어요. 아, 그게 왜냐하면 백신을 맞은 사람도 굉장히 많고 아직도 조심을 하니까 네, 피크를 올라갔다 내려가는 일이 없는 거죠. 그 예, 사망률도 굉장히 적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이 많은 분들이 걸릴 텐데 중요한 건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요 피크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아까 우리 지금 데이터 방송하실 때 그 얘기 공유해 하셨던 주시면서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막, 예, 예. 그러네요. 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네, 이게 지금 미국이에요. 예, 미국인데 제가 이 모든 주를 다 보면 네, 이게 지금 미국은 지금 아주 보시다시피 이게 오미크론 시작할 때고요. 막 올라갔다 굉장히 많이 내려갔죠. 네, 응? 네, 그리고 이 켄터키니 특히 제일 이곳이 심한 게 이제 뉴저지, 뉴욕 같은 경우는 그냥 완전히 올라갔다가 완전히 내려왔습니다. 네, 근데 여기 메인을 보세요. 너무 신기하죠. 그대로 아, 올라가고 있어요. 어, 어. 그게 메인주군요. 여기는 데미지도 많지가 않아요. 네. 음, 이 지도를 보게 되면요. 제가 이제 사는 곳이 여기 보일 텐데 이게 지금 미국이고요. 그 지도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음, 이게 지금 그 최근에 미세먼지래.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네네, 그 코로나, 오미크론 걸려 있는 코로나 일주일 동안인데 이게 제가 지금 있는데요. 테네시, 켄터키, 웨스트 버지니아 이쪽은 전통적으로 퍼블릭 헬스가 굉장히 나쁜 곳입니다. 네? 네, 네, 근데 여긴 좀 그렇고요. 근데 메인이 갑자기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응? 근데 이것만 봐가지고는 저기 한 게 이걸 보면 메인도 지금 큰 일을 겪는 것 같지만 여기를 보시면요. death per capita 인구별로 사망한 사람들 보면 메인은 거의 깨끗하죠. 네, 그만큼 피해가 없는 거예요. 피해가 없고요. 네. 예, 그리고 백신을 봐도 메인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받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 메인주가 한국, 그러니까 이쪽을 조금, 그러니까 뉴 잉글랜드 쪽이라고 그러는데 이 메인하고 이 벌몬트 이런 쪽은 거의 한국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 메인주가 그 미국의 가장 북동쪽에 있고 예. 우리나라처럼 산으로 둘러싸인 게 한 85% 된다고 그래요. 구릉지와 산으로. 호수도 음.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환경 조건이 우리나라와 좀 비슷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엔 시민 의식 때문에 그런 것 시민 같아요. 의식도 예, 있고, 보통 예, 전통적인 민주당 쪽이 저 메인하고 벌몬트하고 뉴햄셔 예, 저쪽 위인데요. 예, 저쪽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쪽이고요. 예, 그리고 일단 교육열도 높고 음, 백신을 맞은 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백신에 관련된 거를 연구를 했다 그랬잖아요. 네, 민주당과 공화당의 그 백신 맞는 율이 굉장히 심하게 차이가 납니다. 예. 예, 그리고 종교 부분도 그렇고요. 예. 그렇군요. 지금 뭐 시청자들이 댓글을 임 박사님 나오시니까 많이 주시네요. 뭐 메인주가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전 말씀해 주셨고 교수님 말씀 들으니 우리나라의 상황이 이해가 되네요. 우리도 저렇게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겠죠. 뭐 이런 질문들도 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계속 그 미국의 상황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중간중간에 이만수 메헤리 의과대학 이만수 교수님과 함께 좀 얘기를 더 나눠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 교수님, 어쨌든 네. 그 지금 리서치 결과들을 저희가 이렇게 보다 보면 미국의 상황이 호전되고 있는 것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아까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미국의 호전 선행 지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경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 코로나19 상황은 전 세계가 모두 겪어보지 못한 초유의 일이었는데 우리는 억누르고 억누르다가 지금 먼저 갔던 그런 나라들의 참고 사례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이런 예. 상황들이 미국의 상황과 이렇게 비교했을 때 좀 우리나라가 앞으로 좀 더 유의해야 될 점이 어떤 점이 있다고 보시는지 데이터적인 측면에서 유의미한 결과를요. 이게 사실 아까 얘기를 하셨잖아요. 지금 이렇게 증가 추세도 미국과 한국이 조금 더 오래 갈 거예요. 왜냐하면 백신을 맞은 분들이 많으니까 네. 이게 감염 속도가 조금 더 늦을 겁니다. 음, 굉장히 좋은 뉴스인 거죠. 예. 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이 시기를 겪는 게 조금 길게 늘어나긴 날 텐데 이게 길면 길수록 사망자는 덜한 거죠, 사실은. 네. 이게 어느 정도 피크가 높으면 그때 의료 시스템이 이제 완전히 한계를 넘으니까 사망자가 많이 오는 건데 그 부분의 밸런스를 잘 맞추면 큰 피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추세를 보니까 네. 일단은 한국의 사망자가 늘어나긴 늘어날 것 같아요. 네. 근데 여러분 하나 확실한 건요. 사망자 데이터를 보게 되면 한국은 진짜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정도로 낮습니다, 지금. 네. 그렇죠. 엄청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응? 그게 이제 이 피해를 얼마나 줄이는지 안 줄이는지, 그 부분이 지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참,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이걸 통계를 내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우리 질병 쪽 담당하시는 분들이 아주 수많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장기를 둘 때, 네. 체스를 두고 제가 뭐 앞으로 가고 옆으로 가고 이러면 그냥 방향만 보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그 오미크론에 대한 감염만 보면 사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아주 심하게 하는 게 낫죠. 네. 근데 이런 의료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네. 경제 문제들,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같이 복합적으로 풀려다 보니까 이 보이지 않는 변수가 지금 많아서 네. 그분들도 고민이 많을 테고, 또 이 이걸 보고 있는 국민들도 고민이 굉장히 많겠죠. 네. 근데 이제 하나 확실한 건 고민 끝에 어떤 결정을 하고 실행을 할 때 그게 항상 다 잘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결과를 보고 얘기하니까 이게 뭐 잘 된 결과는 또 좋게 얘기할 수 있지만 만약에 결과가 좀 좋게 안 나와도 제 생각에는 이분들이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그 있는 데이터와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임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는 첫째 백신 접종률이 뭐 63, 4%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마스크를 잘 쓰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오미크론이 확산되는 때까지 3주 그리고 3주 만에 다시 이제 이렇게 올라갔다가 정점으로 앞뒤로 3주씩 소요됐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률도 높고 마스크 착용률이 높기 때문에 전문가들 얘기로는 정점에 이르기까지 확산되기까지 7주 그리고 정점이 내려갈 때까지 7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다 장단점이 있는 거군요. 어떻게 보면 장점이죠. 왜냐하면 이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올라가면 그만큼 많은 사망자들이 생기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게 담을 수가 없는데 그렇게 되니까 사실 이런 팬데믹이나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 그런 높은 정점을 없애기 위해서 길게 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예, 그래야 피해가 덜하니까. 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물론 이걸 겪고 시간을 지내시는 분들은 힘들겠지만 이거를 객관적으로 볼 때는 빨리 해가지고 빨리 끝나는 것보다 네, 가급적이면 늘려가지고 피해가 없게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임 박사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지금의 우리 상황을 너무 비관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고안심 TV가 바로 이런 방송을 하는 것도 미국의 또 소식을 듣는 것도 정확한 판단을 통해서 국민들이 막연한 불안 심리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자는 의미에서 저희가 이런 방송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임 박사님 주변에 이렇게 코로나 걸리신 분들이 참 많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걸 겪은 분들도 많았을 거고요. 이제는 우리 막 이제 시작이거든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이제 가까운 지인들이 본격적으로 걸리는 시대가 왔는데 선행 이미 앞서서 한번 겪으셨던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뭐가 있을까요? 미국의 상황은 어떻고요? 한국은요, 정말 그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겁니다. 네. 제가 제 여기 학교 학생들이요, 응? 코로나에 걸리고 또 걸린 학생들도 많아요. 네, 조금씩. 왜냐하면 그 코로나 그 전에 걸렸다 그러고 또 델타 거기에 감염되고 백신을 2번 맞았는데도 또 걸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어떤 가정은요, 여기는 일단 코로나에 걸리면 각자 도생이에요. 한국은 그래도 뭐 요번 전에서라도 굉장히 관리를 잘해주고 치료해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치료비가 무료잖아요. 네, 응? 미국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냥 진짜 타이레놀 먹고 버티는 거예요. 네, 응? 그러다가 상황이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때 이제 병원에 가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 초창기 때 제가 그 멤피스의 어떤 가정은요. 식구들 8명이 다 걸렸는데 8명이 다 사망을 했습니다. 8명이 다 사망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미국은 어떻게 보면 의료 시스템이 거의 약간 끔찍합니다. 이런 말하면 좀 저기 하지만 의사한테 약속을 하는데도 어포인트먼트를 하는데도 몇 주가 걸려요. 예, 한국은 그냥 좀 몸만 아프면 바로 그냥 갈 수 있잖아요. 예, 예? 네,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의료비 걱정 때문에 물론 의료비 때문에 병원에서 그 환자를 받지 않는 일은 없지만요. 어? 그래도 걱정이 돼서 못 가죠. 왜냐하면 나중에 의료비 나오는 게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가 나오고 그걸 가지고 내가 못 내면 또 그거 굉장히 많은 그 페이퍼 문서 같은 거 해가지고 어떻게 또 면제받고 그래야 되는데 웬만큼 아프지 않고는 병원에 갈 생각을 못 합니다. 예. 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 셀프 자가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군요. 병원을 쉽게 평소에도 굉장히 가기가 어렵다고 전문의 만나기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피나부터 의사한테 전화해가지고 네, 상황 물어보고, 예, 네? 그렇게만 하는 것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렇죠? 예, 약국 가서 바로 의사가 처방한 거를 그렇게 바로 받을 수 있고, 제가 볼 땐 그, 그러니까 지금 막 그 여러 가지 막 숫자랑 이런 그 올라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공포에 떠셔서 그런데, 네, 굉장히 그 생각보다 근데 또 미국과 비교하는 것도 그래요. 미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일단은 상황이 안 좋아요. 안 좋으니까 그렇긴 그런데 지금까지는 한국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리고 한국의 의료 환경도 굉장히 좋고요. 예. 예. 그런데 한 가지 좀 억울하기도 하고 약간 화도 나기도 하는 게 말이죠. 미국이 엊그제 한국을 위험 여행 국가의 최고 단계로 이렇게 국가를 포함시켰어요. 아니 자기들이 가장 위험한 나라였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처럼 그동안 방역을 잘하다가 오미크론 때문에 좀 일부가 늘어났는데 우리를 위험국으로 지정한다. 이거 뭐냐? 멘붕이다. 소위 말하면 어디 댓글 보니까 천조국이 이럴 수 있느냐 이런 얘기 합니다. 미국이 이런 여행 경고나 이런 단계를 올리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도요, 전혀 화를 낼 필요도 없고요. 아주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미국에서는요, 이거 1, 2, 3, 4 단계가 있잖아요. 네, 4단계의 기준은
지난 28일 동안 인구 10만 명당 500명의 확진자가 계속 나오면 예? 예, 그게 그냥 자동으로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한국이건 무슨 몽고건 뭐 그 나라에 가지고 이 나라 우리가 지금 뭐 봐줘야지 뭐 해야지 그런 게 아니고요. 예, 그 숫자 가지고 그 숫자가 넘어가면 4단계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가끔 숫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보면 감정적으로 대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 4단계로 된 거는 완전히 숫자가 그렇게 올라가지고 그쪽에서 그렇게 4단계로 만든 겁니다. 예. 그게 CDC 가이드라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아, 그러니까 데이터에 의해서 정확하게 그냥 어느 나라든 가리지 않고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거다. 그런 예, 예, 말씀이네요. 예, 예. 우리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좀 우리가 자책하거나 타인의 시선을 굉장히 의식하는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옛날에 그 조지아 택에서 났던 그 한국계 학생이 그런 사건을 벌어졌을 때 우리 탓이다, 우리나라 온 국민들이 미안하다, 미국에 대해서 막 그런 댓글을 하니까 미국 쪽에서 음, 아니 그 친구는 우리 시민권자고 우리 사회 시스템에서 키운 친구인데 왜 한국인들이 죄책감을 갖고 왜 한국인들이 미안해하는지 모르겠다라는 태도를 보면서 아 미국이 우리가 많은 그 미국 사회가 보이는 허점에도 불구하고 저게 성숙한 시민 의식이고 아 저게 선진국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데이터 자체가 한국을 여행 위험국으로 지정하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라기보다는 자동적으로 데이터 큐레이팅을 통해서 그냥 올라가는 거다 이런 의미네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 그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웹사이트에 찾으면 바로 나옵니다. 그냥. 예, 그 숫자가 넘으면 그냥 4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섭섭한 감정이 좀 누그러지기도 합니다. 자, 백신 얘기를 네, 좀 네. 해보겠어요. 지금 그 예, 백신이 미국 사회에서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접종률이 63%를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85%를 맞았는데도 이런 상황이 오는 거에 대한 불신, 심지어는 백신을 왜 도입했느냐라고 또 정부 원망 놓고 언제는 백신 왜 도입하지 않느냐라고 원망하다가 이 백신 무용론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사회도 이 백신에 대한 불신 현상이 굉장히 심한가 봐요. 일단 그 백신에 관련돼서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정부에 대한 불신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초반기에 이렇게 대응을 하는데 그때 이 전 행정 그 트럼프 그때 네, 이게 굉장히 막 왔다 갔다 한 것들도 있었고요. 또 공화당하고 민주당 쪽의 그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제가 얘기한 종교 부분, 특히 남부 쪽은요, 그 종교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네, 복음주의적.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안 받는 것도 있고요. 또 이제 그 사이언스, 과학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 의료, 특히 이게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게 나왔잖아요. 네, 응?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좀 옛날에 이런 거에 대한 좋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흑인들을 예를 들면 무슨 실험 대상으로 뭐 음, 그렇게 쓴 사례도 있고 그래서 불신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다양한 것들이 엮여가지고 네, 백신을 많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한국은 제가 볼 때는 제가 보는 한국의 긍정적인 건 한국 분들은 굉장히 사이언스를 믿으시잖아요. 네. 과학적이고. 네. 그러니까 꼭 그렇다고도 볼 수 그래서 그 없어요. 부분 왜냐하면 뭐 무속 신앙에 또 뭐 그런 부분들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이언스를 굉장히 믿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정부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거죠. 네, 이런 그 질병 관리 그 센터나 그런 데. 근데 미국에서는 이게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면서 굉장히 불신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그 백신 레이트 그 저희가 이제 뭐 독감 주사 맞는 거 있잖아요. 네, 이제 원래 처음에는 코로나 백신에 대한
그 데이터가 저희가 많지 않아 갖고 독감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예측하는 걸 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맞는 사람들이 또 많지가 않아요. 네. 미국에 생각보다. 예. 아, 그렇군요. 참 그 지금 시청자들 댓글에 미국 메인주의 사례 참 흥미롭네요. 너의 아저씨라는 분이 그런 말씀해 주셨고요. 이런 질문 주셨어요. 미국에서 백신 음모론에 대한 반응이나 이건 어느 정도인가요? 음모론요. 그 부분 어떻게 뭐 보십니까? 음모론이 있으니까 저렇게 안 맞겠죠. 예, 계속 그런 겁니까? 그런 예, 계속 막 불신을 사실 미국의 이제 저는 미국 정부에 대한 불신보다도 백신을 개발한 제약사들이 지금 파이자나 모더나가 대박을 맞지 않았습니까? 주가나 수익률이 뭐 엄청나게 돈을 벌어들였는데 정작 그 정부보다도 백신을 개발한 제약사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부분들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 배경을 아시는 게 참 중요할 텐데요. 이 코비드가 생기면서 미국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그 정부에서 그때 트럼프 그 행정부가 잘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네, 뭐냐면 미국에 있는 제약회사 10개를 뽑아가지고 1 빌리언 달러씩 1조씩 그냥 돈을 준 거예요. 백신 개발하라고. 예, 못 개발해도 되니까. 그리고 개발을 하면 이게 되든 안 되든 뭐 그 몇억 개씩 사준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약회사에서는 이게 원래 이런 신약 개발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고 이게 시간이 많이 가잖아요. 네, 근데 정부에서 돈을 주고 개발하라고 그러고 물건을 사준다 그러는데 안 할 수가 없죠. 어? 음, 그래가지고 그런 이유 때문에 원래는 막 10년, 20년 그게 가능하지도 못한 그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짧은 시간에 이렇게 나왔고요.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안 맞는 이유는 이게 개발 시간이 너무 짧고 그런 것들을 아니까 나는 좀 나중에 맞아야지 아니면 조금 더 이런 게 확실하면 맞을 거야. 막 그런 것도 있고 이 개발 그 제약회사를 막 저기 하는 건 못 본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이 개발 과정에 대해 들어가는 시간, 뭐 이런저런 그 복잡한 이유, 또 이제 그 정치적인 이유들 이런 거 안 맞아도 된다, 뭐 그런 네. 거, 또 이제 종교적인 이유들 그런 다양한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대목에서 좀 정리하면서 얘기를 풀어나가야 되는 것은 처음 이게 발병했던 우한 바이러스로 중국에서 처음에는 아주 병독성이 강했기 때문에 사망자가 뭐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 나서 뭐 델타라든가 여러 가지 오미크론까지 왔지만 백신이라는 게 개발되고 백신을 맞음으로써 가장 중요한 것은 사망률을 줄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중증으로 기저질환자나 노인분들이 돌아가시지 않도록 막았던 것의 결정적인 원인은 백신이었고 또 우리나라가 지금 비교적 사망률이 7천 명대를 유지했던 것은 바로 백신의 효과다. 그것은 뭐 분명한 사실이겠죠. 그렇죠. 백신의 효과와 또 그 사회적 거리두기랑 마스크 이런 것들이 잘 됐으니까 백신이 효과가 있어도 예를 들면 한 뭐 20% 30%가 걸린다 그럴 때 네,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걸리면 사망자가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 응? 근데 그 부분을 굉장히 한국에서는 잘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 피크를 그러니까 이게 그 현재에서 허용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못 넘어가게 그 관리를 잘 한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물론 피해가 많으니까 지금까지 이게 뭐냐 막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저는 그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미국이 현재 일부 주에서는 실외 마스크 해제뿐만 아니고 실내에서도 지금 마스크를 해제하고 학교에서도 그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데요.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 마스크를 벗는 거에 대한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 이게 이제 조금 자신 있는 거죠, 이 트렌드에. 네, 그리고 그 75%라는 70에서 75% 사람들이 면역이 있다는 어떤 그런 스타디가 있고 나서 사실 그 아마존도요, 백신을 맞으면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고 얘기하고요. 굉장히 많은 곳에서 지금 그 이제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제가 밖에 나가서 놀라는 게 진짜 거의 안 쓰고 있어요. 네, 응? 근데 그게 꽤 오래됐는데 지금 케이스가 줄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저런 데이터를 보면서 그 마스크를 안 써도 이제는 그 이거 제가 좀 이렇게 외람된 말이지만 걸릴 사람은 이제 거의 다 걸렸다. 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어쨌든 큰 파고를 미국이 겪고 나서 일부에서는 이제 오미크론을 끝으로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호전되고 종식될 것이다 이런 희망적인 발언들이 지금 일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희망적인 게 통계적으로 희망적인 거죠. 네, 그렇지만 이게 희망적이 아닌 통계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제가 사실 그 강의하면서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떠냐 그랬더니 숫자로는 희망인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불안해하고 있더라고요. 음, 예, 학생들한테도 물어보고 이렇게 하고 네, 그리고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그 어떤 분이 이 오미크론보다 더 심한 어떤 그런 변이나 이런 게 안 나오고 이게 이제 끝날 확률이 한 80%라고. 근데 제가 볼 땐 80%의 희망보다 20%의 그 나빠지는 게 더 위험한 것 같아요. 위험한데 지금 이제 사실 뭐 그 델타니 오미크론이 이렇게 나온 게 변종이잖아요. 네, 근데 이 변종이 나올 확률은 이 사람들이 걸린 사람들이 많고요. 그 걸린 기간이 오래되면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돌연변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걸리고 많은 시간 동안 걸리면 돌연변이가 나올 확률이 더 큰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이거를 좀 오미크론보다 좀 더 나은 게 나와서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나쁜 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네, 확률적으로. 네, 그게 얼마 안 되지만. 예, 예, 그래서 제 생각엔 일단 희망은 같지만 그래도 조심하게 준비하면서 혹시라도 또 다른 게 나오고 뭐 할 때 그거에 대응하는 것들을 좀 잘해야겠죠. 네, 그렇군요. 어쨌든 백신과 관련해서는 트럼프가 그나마 잘한 조치 중에 하나다. 성질 급한 이 트럼프 때문에 제약사들한테 시원하게 쐈지. 바이든처럼 신중하고 매사에 그 돌다리도 두들기고 건너는 스타일이라면 백신 개발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여론들이 미국에서 일부 있다고 그러던데 사실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부분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진짜 웬만큼 토이 크지 않고는 예, 그게 조 단위 아니에요, 조 단위. 예, 그걸 어떻게 그 제약회사에 10개를 해가지고 그냥 쏴요, 이거 개발하라고.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성격과 뭐 그런 것들도 맞물려서 그랬겠지만 정말로 오미크론 때 그거 하나는 잘한 것 같아요. 네. 종식될 것이다라는 희망의 상징적인 그 어제 외신 보도의 기사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코로나 이후 닫혔던 문을 개방할 것이다 이런 뉴스가 들어오면서 하나의 시그널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보면요, 그 굉장히 이제 많은 회사들이 그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사무실을 연답니다. 예? 그리고 아마존이랑 월마트 같은 경우도 그 백신을 맞았으면 마스크를 안 써도 된대요. 네, 예? 그 예를 들면 저희 치킨으로 유명한 타이슨 푸드라고 있는데요. 예, 타이슨 푸드도 그 백신을 맞은 사람들한테는 그 마스크를 안 써도 원래 그 닭공장 같은 데는 그 이 전염률이 굉장히 높아요. 사람들이 가까이서 이렇게 막 저기 하고 그러니까요. 네, 네, 그리고 CDC에서 최근에 크루즈십 있잖아요. 예, 그 배. 크루즈십을 굉장히 위험한 거로 이제 이렇게 저희가 나왔는데 베리 하이에서 하이로 내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좀 있으면 크루즈를 타도 될 정도로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그 메타, 그 페이스북에서 그 결정을 한 거는 그 안에 있는 사이언티스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정보력을 가지고 마치 저희 나라의 그 우리나라의 그 삼성에서
막 그런 정보를 가지고 어떤 결정을 하는 것처럼 어떤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런 근거를 가지고 결정하지 않았을까 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예. 타이슨 푸드 같은 경우는 이제 육가공 가공업체 아닙니까? 그렇죠? 코로나 예. 초기에 그 공장에서 확진자가 몇 명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도 많이 나왔죠. 그 고기를 뭐 반품시키고 뭐 난리를 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작업하도록 한다. 그것은 역설적으로 굉장히 얘기하면 좋아집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 코로나19 자체가 많이 익숙해졌고 병독성 자체도 약해지고 있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조치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예. 네, 그렇군요. 지금 그 이완수 박사님께서는 어쨌든 그 미국의 그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헬스케어나 뭐 메디케어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하시고 이런 작업들을 하시는데 지난 연초에 있었던 그 CES가 뭐 디지털 헬스케어 그 현장을 직접 보셨다고요? 예, 예, 예. 이 코로나19 때문에 아마 많은 그 기업들이 그곳에 왔을 것 같아요. 그 상황들을 좀 전해 주시죠. 일단 저도 놀란 게요. 그 옛날에 제가 이제 그 전에도 그 CES를 몇 번 갔는데요. 그때는 헬스 쪽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음, 많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 CES를 떠나서 코로나 전후에 생각을 해보면요. 사람들이 태어나서 지금처럼 건강과 헬스에 이렇게 막 관심 있고 음, 이게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구나 하는 거를 느껴본 적이 처음일 거예요. 음, 그래갖고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헬스랑 관련이 있는 거죠. 예. 음, 그런데 거기에다가 마침 이제 다양한 센서와 인공지능과 이런 그 여러 가지 것들이 맞물리면서 옛날에는 좀 비용이 굉장히 있는 그 큰 기업들만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을 조그만 어떤 스타트업이나 그런 쪽에서 어떤 툴들을 만들고 진단 키트를 만들고 그러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쪽에 이제 그 굉장히 펀드의 트렌드를 보면 헬스케어 쪽이 굉장히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대요. 네, 근데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네, CES도 제가 그런 것들이 또 굉장히 작용을 하지 않았나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특히 큰 대기업도 있지만 작은 스타트업에서 여러 가지 인공지능이나 여러 센서나 그런 것들 클라우드를 가지고 그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들고 가지고 나온 걸 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에보트의 회장이 CES에서 그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그런 그 관련 CEO가 연설을 한 건 처음이다 이런 기사도 나왔는데 임 박사님 말씀을 들으니 앞으로 다양한 이 헬스케어 제품들이 이 코로나19뿐만 아니고 개인 건강에 대한 관심 때문에 관련 산업이 굉장히 발달하겠다, 발전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미국의 그 내슈빌의 메하리 의과대학 그 이만수 교수님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의 뭐 한 40분이 순식간에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예. 네. 이제 마지막으로 좀 우리 그 아마 이만수 박사님은 저희가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해 보시면 우리나라의 커뮤니티 매핑을 처음으로 도입해서 장애인들의 어떤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커뮤니티 매핑 사업을 처음으로 전파해 주셨고 또 미국 사회에서 CNN 같은 곳에서 많이 출연을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미세먼지에 대한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실험을 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좀 시청자들을 위해서 도움을 드리고 싶은 게 커뮤니티 매핑 중에 이번에 용기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기억을 하셨다는데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떤 프로그램인지? 예, 제가 이제 환경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환경과 의료 부분에 관심이 많는데
한국에 갔다가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진짜 배달해서 음식을 먹는 게 이렇게 굉장히 그냥 일반화돼 있는데 네. 배달을 몇 번 시키면 플라스틱 용기가 그렇게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굉장한 사실은 환경 오염이잖아요. 근데 예. 이제 요새 한국에서 그 용기내라는 어떤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 그 용기 낸다는 게 그 용기를 내가 음식점에 가져가면 플라스틱 포장재가 아니라 내가 가져간 용기에 그걸 싸주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런 정보들을 미리 같이 공유해서 그 가게들도 잘 이용하고 또 사람들도 그 플라스틱 쓰레기 같은 것들을 좀 그 덜 쓰게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그 인터랙티브 매핑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앱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용기내.com입니다. 한국말로 아. 용기내.com 하면은 그 나오는데 사실은 제가 또 의욕만 앞서가지고 데이터 많지 않은데 예를 들면 이제 그거를 좀 여기 이곳저곳 학교에 좀 알리려고 합니다. 예. 저희가 알고 있는 데이터랑 또 모르는 거랑 너무나 그 사용이 다를 수 있잖아요. 또 이 예. 과정에서 또 조금이라도 내가 플라스틱 쓰레기를 좀 줄일 수도 있고요. 예, 네. 그래서 시작을 한 겁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그 에, 얘기까지 해주시고. 예. 용기내닷컴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배달 음식의 그런 플라스틱을 좀 줄이는 운동을 하는 거고 또 거기에 들어가서 직접 그런 위치들을 본인이 기입을 하면 그 정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되는 정말 그런 그 시스템인 것 같은데 너무나 좋은 일을 하시고요. 또 그런 와중 속에서 이 코로나19 속에서 용기 내라는 중의적 표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임 박사님도 미국에서 용기 내시고요. 저희도 여기에서 용기 내서 용기도 내고 또 플라스틱 환경 줄이기 운동도 저희가 동참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혹시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아, 네네네. 예, 아니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이런 상황들에서 저희가 사실 불확실할 때 불안하잖아요. 네. 응? 근데 미국이나 딴 나라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 한국에서는 제 생각에는 불확실하기보다는 그 일어날 상황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준비하면 덜 불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진짜 그런 그 이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국 내시빌에 있는 메해리 의과대학의 임완수 박사님이었습니다.